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얘기만 했다면 이것은 약간 조금 전 세계의 얘기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제가 올림픽 시설 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올림픽과 같은, 또는 FIFA 월드컵과 같은 경기가 있을 때의 시설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 겸사겸사 대한민국에 있는 큰 스테디움, 운동장, 체육시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사라져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나가다가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매우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생생하게 날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몇 가지는 경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거기 뛰어들어서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의 시민 운동을 하기도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왜, 또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큰 경기장들 또는 스테디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큰 스테디움 알고 있죠? 예, 혹시 야구를 좋아하신다면 저기 어디죠? 어디 돔구장 있죠? 서울에? 예? 예, 구척 돔구장. 그게 어떻게 거기에서 만들어졌는지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탄생과 죽음이라고 일단 한번 정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주로 이제 탄생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뒷배경의 그림으로서 제가 가리왕산을 이거는 카카오 맵입니다. 카카오 맵에 들어가서 가리왕산을 치고 한번 쳐다봤죠. 최근엔 어떻게 돼 있나 그래 봤더니, 네, 이쪽에 가리왕산입니다. 1561m예요. 우리나라에서 1500m가 넘는 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라 봤자 한라산이고 1950m고요. 이거 또 꺼지네.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꺼졌다 켜졌다 하죠? 그 TV는 그런가요? TV도? TV도 그런가요? 예.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얘기인 것 같지도 않고, 뭐 일단 얘기는 계속 해볼게요. 뭐 슬라이드를 제가 팍팍팍 넘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래. 이 지도를 보시면 뭐 오른쪽에 당연히 뭐 여러분들은 뭐 지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일 높은 가리왕산 봉우리에 중봉이 있고 하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과 하봉 사이에 깎인 데가 이렇게 보입니다. 순간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저거 길인가? 아닌가? 뭐지? 이렇게 보면서 여기 스키장 슬로프가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 내려가시면 수갑이라는 지역에 뭐 역도 있네요. 수갑역이 있고, 이게 그 말하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리왕산. 조선시대에서 왕이 관리하던 500년 동안 관리하던 숲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전자 보호 구역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이었고, 소위 말해서 손 못 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5일 또는 3일 슬로프 스키를 타기 위해서 깎아버린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리왕산 이렇게 치시면 몇 개 사진들이 나오고, 뭐 깎인 장면, 뭐 비가 오면 뭐 토사가 흘러내리는 장면도 보실 거고, 지금 이 사진도 제가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2018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일 테니까 10대 중반 정도면 중학교 2, 3학년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까요? 어떻게 기억하시죠?
요즘은 뭐 야구도 있고 뭐 축구도 있고 뭐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많으니까 뭐 6년 전에 올림픽 정도면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냥 뭐 기억에도 다 사라졌을까요? 제가 이 오른쪽에도 또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뭐 주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슬라이드는 뉴스 클립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연합뉴스 2024년 3월 11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왔었던 그 뉴스 기사고요. 가리왕산 평창 올림픽 유산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원 민생토론회 곤돌라 존치와 올림픽 정원 조성 힘 실려. 그리고 그 아래를 또 보시면 복원 약속 없던 일 될 가능성 커져. 춘천의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혹시 여러분들이 가리왕산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셨다면 어떻게 이 그 뉴스 클립을 이해할지 모르시겠으나 최소한 여기에 있는 워딩을 보게 되면 강원도의 민생경제 토론회가 열렸는데 곤돌라를 존치한대 하면서 봐. 스키를 타려면 곤돌라 타고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존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원래 있었던 계속 놔두는 거 아니었나? 그리고 밑을 읽어보시면 복원 약속 없었던 일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복원하려고 했었나? 그리고 벌써 올림픽이 끝난 지 6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저것을 뭐 존치한 해 만에 민생 경쟁이 어떻고 그걸 유산으로 사용한 해 만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인가? 자, 이 오른쪽에 또 뉴스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거고 2024년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3달 전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시면 또 뉴스 클립의 제목은 평창 올림픽 경기장 활용에 5년간 전국 동계체전 연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 시설 한번 만들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인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동계 경기는 강원도에서 연다? 저게 무슨 뜻이지? 자, 여러분들은 올림픽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뼈 아픕니다.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이 시설들을 활용한다고 하고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되질 않죠.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게 뭐 치고받고 싸우고 피 튀게 싸우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복원 약속입니다. 이 복원 약속은 500년 동안 조선시대부터 손대지 못했던 유전자 보호 구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자산 중에 하나를 올림픽을 위해서 깎아버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깎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특별법과 정부와 그리고 문체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등등등 IOC와는 시합을 위해서 깎을 수 있겠죠. 대신 우리가 복원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죠. 아마도 저와 같은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환경단체 사람들은 복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원 안 됩니다. 한번 깎으면. 그러면 어디나 깎고 나서 다시 복원하죠. 왜 우리가 저거를 보존할까요?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깎았습니다. 자, 그러니 6년이 지난 지금도 복원 약속 없애도 되나 이런 말이 아직도 회자되고 이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과 일단 한번 만들어놨는데 계속 씁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려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쓰려고 한다는 이유도 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지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다시 꽤 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가리왕산이 깎이게 됐는지 IOC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깎이게 됐는지 가리왕산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IOC의 입장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올림픽 아젠다 2020입니다. 올림픽의 과제 2020이죠. 쉽게 짧게 설명해서 짧게 말을 해서 우리는 아젠다 2020이라고도 합니다. 정식 용어로는 올림픽 아젠다 2020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올림픽 아젠다 2020를 설명하기 전에 잠시 요 또 뉴스 클립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위에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2017년 뉴스 클립인데요. 저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92년 올림픽이면 어딘가? 92년 바르셀로나입니다. 황영주가 금메달 딴 곳이죠. 92년 이후 하계올림픽 손익계산입니다. 보시면 미국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을 제외해놓고는 모두 다 적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림픽을 여는 순간 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의 도시는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서 올림픽을 유치해볼까? 하면서 올림픽을 하려면 돈이 빵꾸가 나는데 우리가 저걸 해야 하나?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굳이 빵꾸 내가면서 누구 좋으라고? 이 돈이 빵꾸가 나면 다 어디로 갈까? 아이고,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1990년대 이후, 다시 말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1980년대 말 또는 1900년대 초중반부터 올림픽이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올림픽은 계속 비쌌습니다. 가장 항상 적자였지 흑자를 보는 올림픽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림픽은 방송권 등등등, 스폰서십 등등등, 그리고 저작권, 초상권 등등등을 이용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그러나 올림픽을 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약 2주간의 경기를 호스팅하는 모든 도시는 하나도 거의 예외 없이, 물론 아틀란타는 이제 흑자가 됐지만 적자를 봅니다. 역대적으로 흑자를 본 게 한 3개 정도 돼요. 하나는 84년 LA 올림픽이고요.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이고요. 그리고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정도가 흑자 정도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은 적자다라고 되는 것이죠. 올림픽, 특히 IOC가 돈을 많이 벌수록 적자의 폭은 컸습니다. 그러니 호스팅하는 도시들은 조금씩 올림픽에 대한 선호도나 어떤 동경의 눈빛을 조금씩 줄이게 됐죠. 자, 왼쪽에 있는 2개 뉴스 클립을 한번 더 보도록 하시죠. 2017년, 2015년 뉴스 클립입니다. 제가 이 뉴스 클립은 2개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유럽의 어떤 도시가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주민들한테 주민투표를 붙였더니 모두 다 안 돼 라고 하는 결정을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아시아나 남미 또는 중앙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여전히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IOC의 맹주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아니 전 국가는 모두 다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빵꾸 나니까요. 그래서 주민투표에 걸면 걸수록 모두 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대형 이벤트가,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보팅을 했죠.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조금씩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IOC 입장으로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그러면 IOC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올림픽 열리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올림픽을 열리는 방식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꾸는 방식의 하나의 매뉴얼로서 만든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 아젠다 2020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들어오기 전 2015년부터 준비해서 2017년 정도에 새롭게 IOC 위원장이 된 여러분들이 익숙히 귀에 들으셨던 토마스 바흐, 독일 사람이죠. 토마스 바흐가 회장이 되면서, 제가 회장이 되면, 위원장이 되면 올림픽을 유치하는 방법을 바꿔서 호스팅하는 도시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슬라이드 4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올림픽 아젠다 2020가 진행되었던 일종의 여러분들 조금 약간 히스테릭 할 텐데 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일정이, 3개의 칸이 있죠. 맨 왼쪽이 아젠다 2020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오른쪽이 이거는 한국 건데 이건 제가 다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시간입니다. 자, 2013년 7월을 한번 볼까요? 2013년 7월을 보시면 아젠다 2020가 어떻게 논의가 흘러갔는지의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로 제가 좀 적어놨고요. 토마스 바흐가 선정이 되면서, 선출이 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올림픽을 돈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올림픽으로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당선됩니다. 당선되자마자 그는 처음으로 IOC 집행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아젠다 2020로 합시다. 사실 2020는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이게 2020년인가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2020년을 향해 가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개의 아젠다와 20개의 아젠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40개의 아젠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의적인 의미로서 2020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IOC 총회에서 자, 우리는 지금부터 아젠다 2020를 만들 테니 자, 지금부터 워킹 그룹을 만듭시다. 그래서 워킹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4년 3월에 올림픽 아젠다 2020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됩니다. 저 왼쪽만 갑니다. 지금 오른쪽은 제가 안 갈게요. 자, 2014년 6월입니다. 워킹 그룹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했고요. 7월에 논의사항 검토하고요. 대표들이 만나서 전체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 9월에 관련돼서 IOC에서 그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2014년 11월에 IOC 총회에서 40개 초안을 발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20라는 게 20개에서 총 40개 아젠다라고요. 그리고 바흐 위원장 2020는 IOC 집행위원회와 ANOC, 이건 Asian National Olympic Committee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죠.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젠다 2020는 2014년 11월에 정식으로 추인됩니다. 그러니까 추인이 아니고 승인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 2014년 12월입니다. 2015년 2월에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것이 승낙되는 순간 기존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호스팅 시티들은 좋네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호스팅하는 시티로서 우리가 이것을 개최하고 건설 경기장을 만드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허용하니 이제부터는 우리보다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바꾸도록 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아젠다 2020의 아주 기본 골자는 뭐냐 하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자, 앞으로 올림픽은 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경기장을 짓거나 다른 도시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가 골자입니다. 두 번째 골자는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사실 올림픽 아젠다 2020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 올림픽 그러면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진 않았어도 그거는 한 도시에서 주최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도를 했지만 이 올림픽 아젠다 2020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두 개의 도시가 주최할래요, 두 개의 국가가 주최할래요가 허용됐던 겁니다. 그러니 아까 슬라이드 몇 개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아젠다 2020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올림픽을 주최하는 도시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2020는 이제 허용을 했으니 이미 올림픽을 준비하는 나라나 또는 앞으로 올림픽을 호스팅하려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덜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미 준비하고 있던 나라들도 올림픽을 가능하면 분산할 수 있으면 분산하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들을 겪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번엔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올림픽 아젠다 2020는 IOC도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네들도 먼 미래에 자기네들도 외면받는 IOC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 세계 200개 국가를 다독이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으로서 IOC의 아젠다 2020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IOC도 돈 많은 집단으로서 살아남기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올림픽을 유치하기 싫어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올림픽들도 뭐 파리가 가져가긴 했지만 영국도 런던도 하기도 했지만 주로 보통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방식 또는 그것으로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사실은 뭐 올림픽 스포츠 경기 대회 스테디움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는 뭐 런던도 그렇고 뭐 파리도 그렇지만 뭐 도시 재생 뭐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활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치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을 각국의 정부가 매우 호시탐탐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제 가리왕산을 봅시다. 이미 2013년 6월에 가리왕산에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의 일부를 해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2013년부터 이미 뭐 경기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2년, 3년, 아무래도 한 5년 정도 걸리니까요. 201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올림픽을 경기장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2014년, 5년, 3년 정도부터는 시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를 찾았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상 종목인 국제 스키 연맹, 그러니까 FISU라고 합니다. FISU인가? FISU인가? 예. 아마 FISU일 겁니다. 에서는 특정한 고도를 원했고요. 특정한 길이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도는 뭐 예를 들어서 1400 이상 또는 1500 이상. 그리고 슬로프의 길이는 1.5km인가 1.8km 이상.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리왕산을 밀어붙이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러면 다른 스키장이 피수에서 국제 경기에서 요구하는 스키장은 없었을까요? 사실 있었죠. 몇 개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키장을 사용할 수는 없었죠. 왜? 이미 그 스키장은 겨울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와서 스키를 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키장들은 그 스키장, 자신들의 스키장을 세계 대회를 올림픽을 위해서 공유하거나 그것을 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스키장도 몇 개 없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나중에,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새로 슬로프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 대상지는 몇 군데 없었고요. 그 대상지로서 가장 좋은 데는 가리왕산이었습니다. 고도도 됐고요. 그리고 슬로프를 깎아내리면 그 정도 길이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따온 겁니다. 따오고 보자. 따오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거다. 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특별법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확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 둘 스텝을 밟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주장하는 것은 IOC와 우리가 약속을 했고, 우리가 비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약속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고도, 길이 모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국내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민간 시설을 우리가 대여하고 싶어도 그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대상지는 가리왕산이다 라고 했죠. 시민단체가 안 된다고 했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자,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보니까 아젠다 2020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나라도 과정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할 수 있으니 우리도 그럽시다. 네,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2015년 3월에 최종적으로 가리왕산을 슬로프로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한마디에 결국은 가리왕산이 결정이 됩니다. 나중 후 일담인데 시민들, 저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바꿉시다, 딴 데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 약속이다, 불변이다, 바꿀 수 없다, 이거는 계약이다 라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뒤집는 이야기가 나왔죠. 당시 선수위원이었던 IOC 선수위원이었던 문대성 의원, 태권도 뒤후려차기로 금메달 딴 문대성 의원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죠. 그 얘기를 합니다. PD수첩에서 그 얘기를 하죠. 2012년부터 IOC와 평창 조직위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IOC는 제안을 검토하고 받아들였지만 평창 조직위원회 측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IOC는 올림픽 아젠다 2020를 만들면서, 그 전부터 사실 만든다는 것은 그 만들기 전부터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산 개최를 허용해야 된다고 인식을 했고요. 그것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허용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무시하고 결국은 깎아내리게 된 것이죠. 여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올림픽 아젠다 2020, 여기 바로 여기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보고서를. 그래서 20개 총 40개가 있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 아래 두 개의 그 페이지를 제가 그냥 복사해서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20개 총 40개의 아젠다가 있고요. 이 중에 제가 몇 개의 중요한, 그러니까 분산 개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그 분산 개최 중요한 몇 개의 레코멘데이션을 제가 한번 적어놨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1번 쭉 이렇게 적어놨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도 제가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다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아젠다 2020에서 제가 레코멘데이션 1번을 한번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제가 화면에서 제가 캡처해서 가져 올려다 붙인 거고요. 자, recommendation 1, shape the bidding process as an invitation 이라고 썼고요. 여기 1, 2, 3, 4 쭉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제가 3번하고 4번을 한번 직역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OC, 올림픽 대회가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sustainability,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사유로 개최 도시의 외곽 지역 또는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예선 경기들의 개최를 허용한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IOC, 올림픽 대회가 지리지역 및 지속 가능성의 사유로 개최 도시 외곽 지역 또는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경기 종목 전체 또는 세부 종목의 개최를 허용한다입니다. 이미 IOC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이 아이디어로 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IOC 위원들도 있었고, 그때 3명인가 4명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 이야기의 흐름을 돌아가는 거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갑자기 보고서가 퉁 하고 튀어나와서 뒤통수 때리도록 새롭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가 채택되는 데까지는 모든 IOC 위원과 국가들이, NOC들이 모두 다 들여다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인하고 꽝꽝꽝 하는 것은 거의 모두 다 동의했다는 것을 마지막 확인 과정일 뿐이죠. 즉 다시 말해서 2014년 12월에 승인 꽝꽝꽝 나기 전에 작업하는 2년 동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을 꼭 가리왕산에서 해야겠다라고 했죠. 2015년입니다. 2013년 3월에 결정이, 14년 결정이 돼서, 아니 2015년 결정이 돼서 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그랬는데, 어차피 알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얘기도 많아요. 꼭 가리왕산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리왕산을 살리고 싶습니다. 깎지 말아주세요. 제발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 아래 3개 사진은, 요 뒤에는 기자회견문 보도자료고요. 가서 직접 시위하는 장면도 있고요. 이 아래 3개는 가리왕산 별명을 답사했을 때입니다. 2015년 2월 7일이군요. 제가 가서 찍은 사진들이고, 근데 재밌게도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수 이렇게 써놓고 환경단체 물러나라, 중봉은 우리가 지킨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감리 주민일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가리왕산을 뭉개버리면 거기서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개발을 바라고 계신 분도 계세요. 100% 거기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자연보호, 무슨 환경, 무슨 보호, 기후위기, 우리 지역의 자원을 남겨라 이러신 분 계신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지역 주민에서도 항상 수건하던 그런 개발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세게 나가야겠다 해서 한 10몇 개 단체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시민단체, 우리가 분산 개최를 촉구했고, 특정한 시민 모임을 발족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죠.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저죠? 접니다. 여러분 안 살펴 봤겠지만 가운데 딱 보이는 게 저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보이죠? 딱 스타일이 딱 나오죠. 그래서 빛나거나 3일간의 슬로프 경기를 위해서 500년 동안 지켰던 원시림을 우리가 깎아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단체도 2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2개를 IOC 또는 FISU에 제안을 했죠. 첫 번째, 덕유산으로 갑시다 이랬죠. 사실 덕유산은 고도가 안 나왔습니다. 덕유산이 1500 되나요? 모르겠네. 덕유산이 조금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눈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덕유산입니다. 강원도 아니에요. 눈은 제일 많은 데가 덕유산입니다. 거기 무주 리조트가 있죠. 무주에 스키장 있죠. 왜 거기다 스키장을 만들었냐면 눈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뭐 전라북도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게 남쪽이니까 뭐 따뜻한 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높이가 낮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거꾸로 가자. 덕유산은 이미 슬로프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한 50m 정도 아예 위쪽으로 더 슬로프를 하나 더 구조물을 하나 임시적이죠. 구조물을 만들어서 높이를 올려서 슬로프 길이를 만들자가 하나의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투런 방식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투런 방식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 슬로프를 쭉 길게 1. 몇 킬로를 쫙 타는 게 아니고요. 그거 반타작을 한 번 내리고 또 다른 슬로프로 한 번을 더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탈 걸 두 번 타야 되죠. 그것을 to run 방식이라고 합니다. run이라는 건 달리기 run입니다. R-U-N. 그래서 to run 방식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to run 방식도 FISU에서 FISU 맞죠? 네. 제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국제 스키 연맹에서도 허용되는 경기 룰이거든요. 그러니 경기 룰을 두 개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는 덕유산으로 가서 고도를 조금 더 인공 가건물 설치해가지고 높이를 올려서 하자와 또는 투런 방식을 쓰자라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슬라이드 보셨던 그 기자회견이었죠. 기자회견에서 같이 계셨던, 제가 이름은 다 못 바뀌고 김상땡이라시는 분이 그날 바로 2015년 3월 12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최소 800억 원, 최대 1조 원을 아낄 수 있는 분산 개최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안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안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짓지 마가 아니었고요. 분명히 안은 있습니다. 대안은. 오늘 국회에서도 특위가 관련을 논의했다는데 관련 사항을 인식이나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후문이다. 평창 올림픽 개최 비용 13조. 2015년 서울시 예산 총계 규모 26조. 천만 도시의 1년치 예산의 반을 불과 16일의 행사를 위해서 쏟아붓는다. 특별법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특혜를 거쳐서 이들의 특징은 도대체 토론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한 KDI, 경제효과를 과장한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연구자들이 사기를 치는데 논쟁이 없다. 에휴.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리왕산을 깎아내리는데 여기 좀 몇 개 언론사가 참여해줘서 좀 도움을 줬죠. 특히 한겨레 신문에서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가리왕산을 슬로프를 만드는 부당성에 대해서 좀 선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 11개의 슬라이드입니다.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갑니다. 뭐 순서가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큰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뭐 시간 되실 때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보세요. 평창올림픽, 빚더미 올림픽 된다는데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 상태는 최악이고 대안은 분산 개최이고 분산 개최하면 절반 비용으로 줄어들고도 경기장을 세울 수 있고 자 아이스하키 1 경기장을 한번 봅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이스 경기장 2 경기장 봅시다. 블라블라블라. 피겨 소트트랙 경기장 블라블라블라 봅시다. 알파인 스키장 한번 봅시다. 블라블라블라. 여기 보시면 전북 무주 리조트 개조가 있죠. 그래서 공사 비용 300억 들고 매몰 비용 약 113억 드니 요거는 400억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있고요. 숙소도 해결되고요. 이미 강원도에서는 충분히 분산 개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재정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으니 자 우리 좀 분산 개최해서 재정적인 악화도 최소화시키고 우리 가리왕산도 깎지 말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합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분산 개최가
안 되는 겁니다. 조직이든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당시에 강원도를 책임지는 최문순 경기도지사도 이것을 반대했죠. 그리고 2015년 3월 24일, 사실은 여기 보시면 2015년 2월 14일 날 우리 시민단체에서, 모임 시민단체 10몇 개 시민단체에서 IOC에 편지를 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이래요 저래요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환경 문제 등등등 사후 활용 문제가 커요. 그랬더니 IOC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뭔데? 니들이 무슨 얘기하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편지까지 했어?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고 왔죠. 그래서 IOC 관계자와 면담을 합니다. IOC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분산개체 허용해. 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시간적 여유도 아직도 뭐 좀 촉박하긴 하지만 있고 가능해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도자료에 키워드를 한번 적어놨는데요. 한국정부 IOC 아젠다 2020 논의 과정 파악하고도 국내에서는 IOC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다. 2022년 알마티 동계올림픽, 2022년 도쿄올림픽 분산개최 추진하는 동안 평창만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했다. 시민모임 소환으로 IOC 면담이 성사됐고 한국 정부와 평창 조직위는 시민사회 소통의 노력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뭐였냐면 가장 큰 재정적인 파탄은 사후 활용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장 하나 짓는데 수백억, 천억, 800억, 900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큰 스테디움들 쉽지 않아요. 매우 비싼 시설입니다. 최소한 5, 600억, 슬로프 한번 깎고 뭐 만들면 천 몇백억, 작은 운동장 하나 만들래도 한 1, 200억 정도는 되죠. 특히 동계 시설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이 가능해야죠. 뭐 아시겠지만 그냥 축구장 하나는 그냥 돈 없으면 축구장 하나는 그냥 면 만들고 스탠드만 만들면 되죠. 뭐 이것도 사실은 큰 돈이 듭니다. 뭐 3, 4만 명만 들어갈래도 이건 경기는 뭐 말도 안 되죠. 비용은. 그러나 경기장 면 하나만 만들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근데 동계 시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시일링이 돼서 그 안에 온도를 조절해야 되고 습도도 조절해야 하니까요. 특히나 여름이나 봄에나 가을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왜냐? 전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여하려면 사용하는 사람도 수십억 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회를 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1년에 3개월은 놀고, 3개 계절은 놀고 1개 계절만 겨우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계 시설들은 만들어 놓고 한번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얘기해줘요. 그럼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쓸 건데, 대회 유치는 알겠고 어떻게 쓸 건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그러면 왜 만드세요? 기존에 있는 시설 이용하시죠 라고 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실내 링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태릉에 있는 실내 링크입니다. 실내 롱 트랙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쇼트랙 말고요. 쇼트랙은 경기장이 작아요. 근데 롱 트랙은 한 바퀴 도는 그것도 한 400m 트럭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 하나 정도 되죠. 굉장히 큽니다. 그걸 돔을 씌워야 되는 겁니다. 보통 축구장하고는 또 달라요. 그게 태릉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릉은 조금 국제 경기를 하기엔 조금 협소했어요. 그래서 태릉을 쓰자 그랬더니 안 된다. 거긴 연습장이다. 그러면 수도권에 만들자. 강원도에 만들지 말고 수도권에 만들자. 최소한 수도권에 만들면 사람이라도 많잖아.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강원도를 벗어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강원도에 줘야 돼요? 이건 평창 동계올림픽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다 몰아넣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는 왜 저렇게 평창 동계 올림픽 평창을 주의로 해서 강릉과 평창과 정선, 중봉, 가리왕산만 목숨을 걸고 지켰을까요?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돈 문제죠. 계속적으로 사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산은 다 나왔습니다. 이건 망했다는 다 나왔죠. 연일 뉴스들은 2015년 초반에 계속적으로, 자, 여기서 2015년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딱 3년 전이에요. 올림픽이 2018년 1월 말쯤인가 열렸고요. 그런가? 예. 1월 말 2월 초 보통 이렇게 열리니까요. 1월 말쯤에 열렸으니까 딱 3년 전부터 부랴부랴 만들면 경기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 순간까지 쭉 밀려온 거죠. 2015년 초반에 그래서 뉴스들을 보시면 평창 이대로 가면 200% 망한다. 동가의 전쟁이다. 그리고 니들이 좋아하는 그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 나가노 올림픽 98년에 열렸는데 여전히 허덕인다. 그리고 평창도 불보듯 뻔하다. 적자는 계산됐고 활용할 방안 없고 그리고 돈은 쏟아 부어야 되고 그것을 도망갈 수 있는 분산개체 옵션을 줬는데 그거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좋으니 갑니다. 인 거죠. 여기서 예산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쏟아 부어져 들어갔을까요? 실질적으로 약 한 13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13조 중에 약 2조만이 경기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갑니다. 교수님, 2조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11조는 뭐죠? 자, 이 11조가 건설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기장이 있는 평창으로 이동해야죠.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수단은 아마도 기차나 버스일 터인데 기차? 아이고 이거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표 사가지고 끊고 들어가서 평창 또는 강릉까지 간다면 너무 불편하죠. 이것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 KTX 만들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히 평창, 정선, 강릉의 희망이 아니고 강원도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강원도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평창으로 모든 경기장을 옮겨야 하는 절대절명의 어떤 미션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양양에 서핑 타러 쉽게 가시죠. 강릉까지 KTX 타면 1시간 조금 더 걸릴까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거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없었으면 그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언젠가는 만들어졌겠죠. 지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강릉까지의 KTX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떠한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올림픽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평창 동계올림픽이 처음에는 8조 9조 될 거예요 라고 정도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끝난 돈은 1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12조 8천억인가 13조 8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중에 사실 경기장 건설과 운영은 약 2조가 왔다리 갔다리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죠. 나머지 11조는 모두 다 속된 말로 토건업에 전부 다 몰빵입니다. 자, 그러면 KTX 하나만 만듭니까? 안 됩니다. 기차역 만들어야죠. 그것과 연결되는 또 도로 만들어야 되죠. 지역의 지방의 도로까지 모두 다 정비합니다. 올림픽 하나 따온다는 것은 지역사회로서는 완전히 논하는 장소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가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주면요. 지역에 있는 업자 또는 토건 회사를 우선적으로 가점 주거나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즉
평창이 올림픽을 가져오는 순간 돈은, 국가의 돈은 수십조가 쏟아져 부어지고, 그것의 돈은 올림픽도 있지만 그 주변에 건설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최소한 3, 4년 동안. 그러니 올림픽 뒤에는 대한체육회가 아니고 건설업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을 수가 없죠. 평창 동계 올림픽은 3수 만에 올림픽 장소로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떨어졌죠. 1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2번째 떨어지고 3번째 다시 비딩에 들어간 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는 평창이 올림픽 역사상 거의 처음일 겁니다. 우리나라 처음 많이 하죠. 올림픽에서. 네, 처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3번까지 했을까요? 요 스토리입니다. 투자한 돈이 있고 그렇게 기대했고 무엇인가가 기대해, 이거는 잠깐 컷합시다. 땅을 미리 사놨을 수도 있고 하니 거기가 개발되려면 올림픽이 분산 개최되면 완전히 도루묵되죠. 그러니 정치권에서도 어디도 절대 분산 개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밌게도 다른 도시에서도 함부로 야 그거 분산 개최 우리 해줄 테니까 내놔 못합니다. 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탐을 내면 그래? 너희 동네,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너희들 할 때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서로 짬짬이로 나눠 먹죠. 올림픽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림픽은 만들어집니다.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양양 서핑이라고. 젊은 친구들 KTX 타고 휙 가서 서핑 타고 옵니다. 모든 경기장은 지금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슬라이드를 거꾸로 올라가면 거꾸로 올라가서 자, 앞으로 우리는 5년 동안 여기서 개최할 겁니다. 아니 사실 동계 스포츠를 강원도 말고는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실내 종목은 다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죠. 왜? 돈만 씌우면 그게 강원도든 제주도든 상관없어요. 돈 씌워가지고 전기만 때려 부으면 차갑게 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설들을 저기다 만들어 놓으면 자신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시설들이 너무 좋은데 사용할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사용해서 자기네들은 조금이라도 그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IOC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지 가능하도록 사후 활용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뻥을 깝니다. 그래 놓고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야 하니 명분 쌓기를 해야죠. 그러니 여기 들어가 있는 모두 합의서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동심체입니다. 대한체육회, 강원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뭐 등등등은 여기 5분이 서서 이렇게 우리 모두 다 MOU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사후 활용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원상복구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한번 깎은 후에는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외부의 물질들을 갖다 뿌립니다. 다시 말해서 토사가 한번 이렇게 쫙 흘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려면 거기다 화학물질을 뿌리게 돼요. 그러니 그 땅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생물학을 조금이라도 전공하시면 알아요.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면 에이 망가져지니까 한 큐입니다. 박테리아가 달라요. 그러니 다시 복구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농담 하나 더 하고 이것도 자릅시다. 저때 수백 년 된 나무들 잘라가지고 어떤 업체가 가져갔을까요? 몰라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것도 다 돈입니다. 대상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사실이 있었어? 분개하면서도 약간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계속 화가 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열 많이 받았죠.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열이 조금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간략하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돈이 드는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사후 활용은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뭐 비슷한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들이에요. 저기 아이스하키와 피겨 슈트를 서울로 가져오자. 서울로 가져오면 여기 있는 거를 쓰던 아니면 여기 새로 져도 나중에 활용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겨울에 여름에 뭐 가을에 여름은 아니더라도 봄 가을에 혹시 뭐 실내 링크를 가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스 하키 하거나 조금 스케이트를 좋아하시면 뭐 롯데에도 갈 수 있고 또 뭐 목동에도 갈 수 있고 뭐 어디 몇 군데 갈 수 있죠. 최소한 저기에 스키장 죄송합니다. 스케이트장, 인도 스케이트장이 한두 군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용률이 저기 평창이 또는 강릉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죠.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자, 그리고 정서는 무지로 가져오자 했죠. 그리고 좀 나눠 먹자라는 겁니다.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된 거죠. 아직도 가리왕산은 그래서 복구냐 사용이냐 관광지 조성이냐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 복구는 이미 다 넘어갔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결국 강원도 채무추이를 전망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요 수치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나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는지는 감은 좀 잡으셔야 됩니다. 아 평창 돌리면 13조 들어갔구나. 11조는 다 건설업이나 이 정도는요.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고요. 강원도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 사후 활용도 문제이지만 저걸 유지 관리하는 데도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거 다 강원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돈을 챙겨가고 누군가는 현재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2016년 뭐 하는 거하고 언젠가 제가 한 1, 2년 전인가 한번 강원도에 강릉에 갔다가 택시를 한번 타는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 택시 기사님한테 여기 올림픽 열리고 어떠세요? 좋아지셨죠? 아유 예 사람들 많이 좋아졌죠. 예. 그래서 제가 딱 물었습니다. 어떻게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땅값 많이 올랐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땅값이 올랐으니 뭐 결국 강원도에서 그리 나쁘진 않았겠죠. 다만 이 모든 돈과 상흔은 가리왕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몇 개 제가 이 왼쪽 분산 개최일지 일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014년 12월 자 우리 토마스 바가 이 아젠다 2020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젠다 이제 2020로 분산 개최가 가능하게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분산 개최 그런 거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됐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북한에 있는 뭐 마식령인가요? 뭐 마식령에도 한번 해볼까요? 이랬죠. 물론 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뭐 북한하고 관계가 그렇게 뭐 썩 좋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우리 아이스하키 팀도 같이 단일팀을 만들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죠. 그래서 마식령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아예 남북이 같이 분산 개최하면 그것도 재밌겠다라고 했고 충분히 정치적 의미도 있고 그거는 뭐 무형의 그런 효과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죠. 근데 쉽지는 않았죠. 말로만 그렇게 했죠. 자, 통일부 장관도 가능성이 뭐 없진 않습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15년 3월 13일인가 분산 개최는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발표가 났고 그 다음부터는 급무살을 타서 모든 이야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산 개최가 무산된 이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떠들었죠. 안 됩니다. 막 들어눕고 별짓 다 했죠. 그러나 그게 어째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본내가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본내가 드러납니다. 자, 분산 개최는 없습니다. IOC도 허용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원래 계획했던 곳에서만 해야 됩니다. 강릉, 평창, 가리왕산. 나눠야 재정적으로도 덜 부담되고 사후 활용도 가능하고 우리 모두 다 윈윈입니다.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줄게.
KTX도 깔아주고 그거 없애는 것도 아니야. 다 해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 결국 마지막에 청와대에서 분산 개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오른쪽에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보냈는데 굉장히 빡치는 장면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3월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분산 개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딱 몇 달 되지 않아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국민체육진흥법 기억하시죠? 예, 제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국민체육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개정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읽겠습니다. 빨간 줄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함. 오른쪽 위에 하나 더 읽을게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운영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게 될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래 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거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혹시 여러분들 저 올림픽 송파 잠실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국민체육 올림픽공원 아시죠? 예, 올림픽공원에 가시면 올림픽 평화의 문이 있죠. 평화의 문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18층짜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건물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어떤 공원이냐? 88올림픽을 운영하고 경기장이 있었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있었고 그 주위를 공원화 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개 안 되는 120년 올림픽 역사에 몇 개 안 되는 흑자 올림픽 중에 하나인 서울올림픽에서 남은 돈 잉여금을 공단을 만들고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올림픽 공원에 놔뒀죠. 그 안에 대한체육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올림픽, 자, 보세요. 정확한 명칭.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잉여금, 남은 자산으로 우리는 공단에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으로 계속 불려서 국민의 체육을 진흥시켜야지라고 돈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저거 아세요? 스포츠 토토? 스포츠 토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행성입니다. 몇 개 안 되는 국이 나라가 정하는 몇 개 안 되는 사행성 사업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하고 있는 경정, 경륜, 그리고 또 뭐죠? 경정, 경륜, 뭐 경마는 그거는 농림부가 있고요. 경정, 경륜, 또 하나 더 있는데, 예. 어쨌든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모든 체육 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국가의 스포츠 시설은 모두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지 관리하고 서포트 해줍니다. 와, 좋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거기서 전부 다 운영 관리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구 경기장,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던 그 축구 경기장도 여기 소속되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체육시설들하고 등등이죠. 그래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시설들을 모두 이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아무도 손해 안 봐요. 지역사회도 국가도 서울도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 땡큐네요. 자, 그런데 이 국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뭐로요? 자, 이름을 바꿉시다. 우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그냥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 평창올림픽도 올림픽이잖아요. 그럼 서울올림픽, 평창올림픽 다 합쳐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올림픽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다 관리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겁니다. 뭐죠? 잠깐만. 재정 파탄 막기 위해서 분산 개최하라고 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빵꾸 날 거 뻔하고 어차피 결정 다 나서 다시는 분산 개최 안 할 테니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빵꾸 날 거를 그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부 다 메꾸라고? 그 얘기입니다. 빡치지 않으세요? 빵꾸 날 때 분산하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결정 다 났더니 나중에 와서 법을 고쳐서 여기 사후 관리는 국가가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갈 때는 언제고 빵꾸 난 게 뻔히 보이니까 건설비는 여기다 다 투자하고 사후 관리와 유지 관리 보수 모든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라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안 통했습니다.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리고 나더니 또 1년 후인 2016년 9월에 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결연, 정부에서 지원하라 라고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겁니다. 망할 거 뻔히 보고 그러니 줄이자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결정 나니까 나중에 우리 빵꾸 났으니까 국가가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옳은 건가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죠. 오늘은 제가 이번 주 오늘하고 다음 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메가 스테디움은 들어가지도 못했네. 자, 이 오른쪽에 한번 보시오. 이것도 제가 언제 봤죠? 최근 겁니다. 최근 걸 한번 봤어요. 최근이라고 봤죠. 뭐 한 2년 전 건데요. 2022년 2월 14일 강원도민일보로 제가 봤습니다. 여전합니다. 평창올림픽 끝난 지 2022년이면 벌써 4년 됐을 때였고요. 지금은 6년 됐지만 평창올림픽 폐막 후 운영비만 200억 원 정도 되고요. 도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됩니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강원도의 다립도 재정 수준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사후 활용 방안 없어 혈세 낭비 논란. 그거 몰랐나?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분산하자고? 설상 세계경기장 대관 수익 전무. 설상 아시죠? 우리 빙상 설상합니다. 설상은 눈, 빙상은 얼음입니다. 빙상은 인도에서 보통 하죠. 설상은 실외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 설상은 아시겠지만 겨울 아니면 못해요. 그것도 한 두세 달 정도밖에. 그것도 눈이 많이 와야죠. 눈 안 오면 뭐 또 인공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전무할 수밖에 없죠. 또 올해 운영비도 34.5% 증액 편성했고요. 경기장 특성 활용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발굴. 처음부터 없었는데 어떻게 발굴합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마감하고 문을 닫고 전체 해산하기 전에 보고서를 냅니다. 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전체 예산 13조 8천억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익은 14조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흑자입니다. 우와! 이러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거 다 뻥입니다. 뻥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계산을 넣지 않아도 넣으면 안 되는 돈까지 모두 계산해서 우리는 14조 원의 돈을 벌었으니 우리는 흑자 올림픽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저 데이터를 쳐다보지 않죠. 왜? 잘못 계산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나쁜 얘기만 좀 해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다른 나라는 이거보다 더 합니다.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을 었습니다. 푸틴이. 그런데 퀄리티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개최 굉장히 잘해요.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리가 대회를 너무 잘 운영해요. 자원봉사도 잘하고요. 사람들 싹싹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 레벨에서도 올림픽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빵꾸납니다. 소치는 14조가 아닌 50조를 투자하고도 우리나라 퀄리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혹평을 받습니다. 뭐 다 알죠. 뒤에서 다 돈 해먹은 거를. 그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쓰이지 않는, 참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저도 부끄러운데, 사용하지 않는 경기장하고 아직도 밝혀져 있는 가리왕산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판생 하나 얘기했는데 하나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제가 메가스테디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암에 F1 경기장이 있는 거 아실 텐데, 이것도 한번 만들고 뭐 거의 못 썼죠. 대부분의 그 경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천 아시안 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뭐 대구 육상 경기대회 등등등 모든 국제대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제대회가 갖는 메리트 사실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집단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대통령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든 모든 국제 이벤트가 한 번씩 끝나면 대통령 그 인기도가 최소한 1%에서 많으면 한 4% 정도 올립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 한 번 따오면 KTX가 뚫립니다. 11조의 돈이 쏟아 부어지고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꽤 몇 년 동안 호황을 받습니다. 왜 강원도가 삼수를 했을까요? 사실은 2번 끝나고 3번째는 무주가 유치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무주도 눈이 많고 충분히 거기에서도 인프라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강원도가 다시 이깁니다. 그래서 비딩에 들어서 마지막 3번째 됐죠. 거기에 또 무주는 빡치죠. 왜냐하면 너희들 2번 했잖아. 2번 떨어지면 우리한테 준다며 약속했잖아. 근데 왜 또 3번째 해? 우리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쪽에 떡 하나 줘야죠. 그래서 무주 근처에 가면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왜 거기로 태권도원이 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떡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서 볼멘 소리 하면 하나 더 던져주고 이러는 것이죠. 스포츠가 이렇게 이용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올림픽을 포함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리왕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시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게끔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그리고 그것이 올림픽의 운영이 개최되는 기간, 그리고 그거 끝난 이후에 이제 사후 활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와 연계해서 최근 뭐 한 20여 년 동안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피하는 이유, 그리고 그럼으로써 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환경, 그리고 자기 그 지역 사회에서의
또는 작은 중소도시의 삶의 질 등등등을 이유로 올림픽 유치를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IOC는 이에 대비해서 또 발빠르게 올림픽 아젠다 2020를 공표하고 앞으로는 분산 개최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후 활용,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이제 유지 가능성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환경과 기후 대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에 있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원래의 고집으로 평창과 그리고 정선, 강릉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하여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메가스포츠 이벤트들, 뭐 대표적으로 유니버시아드의 무슨 뭐 세계 육상 경기 대회 또는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을 포함한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국제 메가스포츠 이벤트 또는 국제 경기가 있었고요. 거의 1년에 한 번, 못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특별한 경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경기가 꽤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이면에는 당연히 국제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 하고 등등등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서는 그것이 가져다 올 몇몇 이익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우리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어찌 보면 약간의 이익 집단의 그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게 유치가 되고 활용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그 시설의 사후 활용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또는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없어진 그 시설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들만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없어지는 시설들 또는 없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이게 영암에 있는 F1 경기장입니다. 2011년이니까 12년에 F1이 개최가 됐었죠. 건설 비용이 약 4천억 정도 됐고요. 4년간 누적 적자, 당시 오픈하고 몇 년 후에 누적 적자가 너무 커서 F1 대회 유치를 포기합니다. 축구장의 170배의 크기의 굉장히 큰 시설이고 그러나 지금도 제대로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낄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한테는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 또는 대회 또는 스포츠 이벤트,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잠깐 예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 얘기를 했고 그때 잠시 강원도의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하기 전에 먼저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고 이렇게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잠깐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를 한번 먼저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F1 그랑프리 대회가 있고요.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그리고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물론 예산을 짜다 보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세계 대회는 일단 조금 작은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부의 또는 국가의 어떤 승인을 얻어서 유치를 따오려고 하면 우리 요 정도의 예산만 들어갑니다 해놓고 따온 이후에 다시 살짝 말이 바뀌죠.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추가를 약간은 염두에 두고 아예 처음부터 좀 작은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짭니다. 자, 그러니 결국 총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F1 그랑프리는 우리 2294억이 들어갑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조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예산을 투여하게 됐고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지금부터 벌써 이것도 13년이나 지났네요. 2,300억 들어갑니다 얘기했던 게 결국 3,500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는 1조 6천억 들어갑니다 했던 게 2조 2천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등등등입니다. 그러니 뭐 예산 줄이기와 부풀리기 등등은 항상 이 국가적인 메가스포츠 이벤트에서는 항상 통용되는 상용되는 그러한 방식의 계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코 흔쾌한 기쁜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슬라이드는 2002 월드컵부터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까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거의 1년마다 하나씩 생긴다고요. 보십시오. 2002 자 오다가 F1이 2011년인가요? 네, 2011년 그 정도 될 겁니다. 대구 육상 2011년, 충주 조정선수권 2013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3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2015년, 2015년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2017년 FIFA 언더 20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자, 지금도 뭔가가 열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도 다 따라다니지 못할 정도로 국제대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사실 모든 세계 스포츠 경기대회라면 크던 작던 조직위원회가 있고 이 조직위원회에는 일정한 전문 요원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뭐 세계 선수권인 대회나 국제 경기를 유치하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 같은 알바생이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알바생들도 일을 하죠. 뭐 자원봉사도 있고 지역사회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동네 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시간을 내서 우리가 도와야죠. 뭐 이런 선량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는 조직적으로 이 그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요원들과 전문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이 전문 요원들은 단순하게 뭐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필요하다면 뭐 통역원들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사실은 여기서 조직위원회에서 한번 일이 끝나면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조금 뭐 이거는 판단의 문제겠지만 조직위원회가 파하고 나면 또 다른 조직위원회로 이 거의 대부분 또는 일부 또는 쉬던 사람들이 또 다시 새로운 조직위원회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 인력들은 그리고 최소한 1년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그 정도의 합리적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죠. 그래 이제 사실 국제대회를 유치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유치되는 한 해 또는 6개월 뭐 기간이 아니고 최소한 1, 2년에서 길게는 4, 5년, 6, 7년 동안 준비해야 되니 그 조직위원회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꽤 일정한 계약직이지만 안정된 보여지는 그러한 직장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다녀야 하니 또 어찌 보면 그래서 계속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변동입니다. 뭐 물론 처음에 제안한 비용에 비해서 조금 더 절감되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그건 사실 처음에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겠죠.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 중가율이 모두 그 결과입니다.
여기 왼쪽에 제가 그 대회들을 적어놨고요.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모두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해 온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분명히 그 대회 이 기사가 나왔던 그 기사로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231% 증가했고요. 124%, 140%, 46%, 72%, 여기는 마이너스 52%네요. 마이너스 17%, 67%, 0%로 모두 다 증감이 있고요. 대부분은 증가하는 그러한 예산 사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자, 요 제목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개별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위한 국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온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대회마다 몇 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총 합계의 비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많으면 몇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되는 그러한 이벤트들이죠. 국제대회 유치라는 게 그래서 꽤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빨리 쉽게 그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되는 일들이 그 작업들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답이.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언젠가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특별법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 이렇게 제가 드렸고요. 보통의 경우에 환경하고 그리고 문화재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해치는 건설이나 뭐 투자나 등등등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눈들이 쳐다보죠.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에 건물을 지려고 파다가 문화재가 유골이 또는 뭐가 나왔다, 고려 청자가 나왔다, 이 순간 거의 올스톱, 그리고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그것이 모두 다 발굴될 때까지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 환경과 문화재는 무서운 법이죠. 최소한 개발업자들에게는. 자,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별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치했어? 그러면 이 유치가 제대로 개최되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줘야 돼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국제 경기는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 특별법이 또 가장 무서운 거는 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뭐 가리왕산이 대표적이지만 문화재, 이거 두 개를 거의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 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통 예타라고 하죠. 예타를 면제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개최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짓는 것이 합당한가를 예비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계획서만큼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이득이 나올까를 예비 타당성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법이죠. 보세요. F1 대회, 인천아시안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모두 다 특별법 제정으로 면제, 지원법 제정으로 면제, 지원법 제정으로 면제됩니다. 그러니 보통 예타조사를 통해서 한 번 걸리면 몇 년 이상 질질 끌리는 그런 사업들도 이 특별법과 지원법은 바로 시작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 다른 나라가 좋아할 수도 있죠. 왜? 대한민국은 너무
국제대회를 잘 개최하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아시안 게임으로 잠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군요. 예. 이 안천 아시안 게임 경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 20년 동안 꽤 많은 국제 경기가 있었으나 그래도 규모가 컸던 두 개의 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타당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데 우리한테 이득이 될까? 라는 보고서, 이 보고서의 근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로비해 가면서 국회의원도 설득하고 지역사회도 설득하고 언론도 설득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이 문장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약간 상기하면서 들으시면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 그리고 이 슬라이드 다음에 과연 인천이 어떠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는지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강원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을 경우 전국적으로 12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5조 6천억 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26만 8천여 명의 고용 창출로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도 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거두게 된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는 또한 관광 인천의 밑거름이 돼줄 것이다. 즉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 유치에 따른 도로와 가로 정비는 물론 사회 기반 시설과 통신,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국고와 시비, 민자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뿐더러 세계 규모의 국제 컨벤션 센터와 50개 이상의 특급 호텔 등이 들어서면 인천의 자산이 되며 향후 관광 인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는 가속화될 것이다. 아시아 40억 인구는 의 눈과 귀가 몰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는 송도 국제도시의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자연스럽게 받아 그 자체로 인천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는 자리가 돼줄 것이다. 이는 거대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더욱 앞당기는 계획이기도 하다.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는 아시아적 지역 스포츠 발전과 국제 스포츠를 통한 지방도시 발전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혹시 여기 인천이나 부천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014년 이후에 10년 후 지금 인천이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때문에 지금 인천이 많이 달라졌어 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시는 재정 상태를 보시면 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또다시 우리가 평창을 소환합니다. 평창을 소환하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예상되는 경제 효과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슬라이드 올려놓는 것의 대부분은 모두 신문 기사에서 제가 뜯어온 것이고요. 보통의 경우에 신문 기사는 꽤 잘 정리해놓고 글이 크게 많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 이 자료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정리해놓은 그런 책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신문 기사들을 주로 인용하게 됩니다. 자, 뭐 여하튼 총 경제 효과 64조 9천억입니다. 65조래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13조를 쏟아부었죠. 과연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 강원도와 대한민국은 65조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팔 필요도 없고 LG전자의 그램을 세계 어느 시장에 나갔다 팔 일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국제대회만 유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유발 효과가 폭등하게 될 것이죠. 뭐 이것이 아니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요. 자, 국제 주요 스포츠 행사 사업비밀 예산 낭비 현황이라고 또 낭비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뭐 신문 기사의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효과 그 후 나는 경제 효과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을 하시면 이만큼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고용 효과가 있고 국제 무대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우리의 위상이 커지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스포츠의 강국으로서의 어떤 도약과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표는 모두 다 망입니다. 망. 예산 낭비 규모를 제가 여기다 한번 신문 기사를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죠. 인천 아시안 게임 한번 볼까요? 경제적 효과 예측입니다. 인천시의 경제 효과, 대한민국의 경제 효과. 자, 생산 유발 효과. 제가 전국 경제 그렇죠. 전국 경제 효과만 한번 볼게요. 생산 유발 효과 약 13조 원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27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27만 명?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시안 게임 4년마다 계속 해야 되겠군요. 결국 저러면 10년만 지나면 26만이 260만이 될 테니까요. 자, 총 사업비도 제가 여기다 잠시 적어놔서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 비용을 한번 볼까요? 왜 이 건설 비용과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구 주 경기장의 예산입니다. 3차 변경 예산은 약 5천억 정도가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어떠한 경기장을 사용하고 뭐 어떤 종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리스트업 해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일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인천의 재정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밑줄로 두 개를 그어놨는데요. 인천시 본청에서의 최종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그 정도로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사후라 하더라도 물론 사후는 더 처참합니다. 자, 그 사전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14년이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해고요. 그러면 2009년부터 역산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그 채무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비율 2009년이 약 30%, 29.82%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36.4, 37.7, 35.0, 36, 37.53%로 채무 비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전히 허덕입니다. 자, 인천시 본청 예산 규모와 재정 자립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주목해 하시면 좋을 때 제가 빨간 밑줄을 그었죠. 재정 자립도를 한번 볼까요? 70.76에서 56%로 줄고요. 다시 63%로 살짝 올랐다가 2015년에 다시 57%로 줄어듭니다. 재정 자립도 줄고 그리고 예산의 채무는 늘어납니다. 과연 기대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대와 달리 잘못한 걸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부풀려진 망상이고 희망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다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8조 8천억을 쓰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13조 원이 되고요. 최종 13조 8천억을 투입하고요. 그리고 직접비로서는 약 8천억 정도 사용되고요. 간접비로서의 거의 다 모두 건설 쪽에 들어가고요. 이것이 약 9,400억 정도, 9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 선수촌, 미디어촌, 급수체계 지원 사업, 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 이것도 약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다 인프라와 건설업이죠. 자, 평창 동계올림픽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봤는데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예산과 재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현황이고요. 재정 자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1년부터
21%, 23%, 21%, 19%, 18% 점점점 떨어지죠. 계속 투자는 되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왜? 강원도도 돈을 추가로 내야 했으니까요. 물론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 더 크니 땅에 뿌려지는, 돌에 뿌려지는 돈일 뿐 사실은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도는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채무를 지니까. 사실은 올림픽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채권 만들고 등등등 빌려야죠. 그러다 보면 재정 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대신 어디서 또 그러면 그 돈을 긁어와야 될까요? 빌리기도 하겠지만 예산을 또 변경해야겠죠. 한번 복지 공약을 한번 볼까요? 결국은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가 야, 예산 여기서 줄여서 저쪽에 갖다 놓자 이렇게 결정하고, 결국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25만 명에게 1인당 연간 8만 원 건강카드 지원을 모두 사업 없음으로 해버립니다. 100살 노인에게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사업 없음 이렇게 됩니다. 올림픽 들어서 좋다라고 손들었는데 결국은 복지 예산이 팍팍 줄어들게 되죠. 물론 대학생들에게 가는 지원금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오른쪽에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죠. 전국 빙상 경기장 이용 현황입니다. 이 데이터가 2012년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나왔고요. 아마 지금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에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블라블라블라, 저기 부산, 경남까지요. 그리고 이쪽 지역의 각각 밑에 괄호로 서울에는 6개의 빙상 경기장, 인천에는 하나, 경기에는 8개, 강원에는 2개, 충북에는 1개 등등등 해서 몇 개의 빙상 경기장이 있는지를 여기다 적어 놔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그 빙상 경기장의 이름들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인구 대비 사용자 수입니다. 그래서 요 맨 오른쪽의 슬라이드에서는 인구보다는 밑에 가로에 좀 주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당 이용자 수를 보십시오. 자, 서울 시설이 6개 있는데 한 시설당 약 11,605명이 사용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서울에는 이 많은 인구에 6개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뭐 가지도 못하겠지만 가는 사람이 그나마 가장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 결국은 11,605명이 그 한 개의 시설, 그러니까 딱 6개를 하게 되면 뭐 66,000명이 지금 시설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어디를 주목해서 볼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강원도를 봐야겠죠. 강원도는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릉 실내 빙상장이 있고 하나는 춘천 실내 빙상장이 있습니다. 강릉 실내 빙상장이 당연히 올림픽 때문에 만든 거고요. 우리가 그걸 서울이나 춘천에 만들자라고 했는데 안 돼라고 나가자빠져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지은 곳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사실 그 시설 얼마만큼 사용할까요? 네, 731명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거의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운영이 안 됩니다. 저 적은 인원을 위해서 그 큰 시설을 운영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상됐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지었을까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자, 사후 활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번에는 또 왼쪽에 있는 수익 현황을 한번 제가 신문기사 나온 것을 보여드리고요. 이 오른쪽 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만석 이상 규모 종합경기장은 총 93개다. 종합경기장이 73개, 야구 전용 경기장과 축구 전용 월드컵 경기장이 각각 12개와 8개다. 2008년에서 2012년 약 4년 동안에 전국 종합경기장 93곳에서 발생한 운영적자는 총 3,761억여 원. 누적 적자는 부산시가 블라블라블라,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경상남도 블라블라로 집계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마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국의 메가 스포츠 시설, 다시 말해서 스테디움 또는 축구장, 야구장, 모든 축구, 야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물론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기타 종목의 큰 시설, 대표적으로 실내 빙상 경기장 이런 것들이요, 사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왜? 건물 있으면 최소한 청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공정기 한 번씩 돌려서 기계가 썩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겠고요. 너무 제가 길게 지금 이렇게 나쁜 이야기만 하고 계속 재정 얘기만 해서 좀 지루하실 텐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자 규모입니다. 적자 규모. 사실 이 모든 적자 규모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제 수업에서는 가능하면 저는 수치를 이렇게 내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규모의 크기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결국 그것이 재정 균형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십사 하고 제가 해서 올려드린 자료들이고요. 이 오른쪽에 평창 독립 경기장 현황의 4월형에 대해서 보죠. 이게 지금 기사가 2017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기 한 6개월 전에 나온 그런 데이터고, 결국 여기서 원의 크기는 재정의 규모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빨간 그 동그라미는 그 공정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사후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이거 경기 끝나고도 우리 사후 활용해야지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 활용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꽤 많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후 활용 없이 경기만 하게끔 만드는 시설들이라는 것, 사후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그러한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장은 개폐회식장을 제외하고 총 12개다. 신축 경기장은 6건, 나머지 6개는 개보수했다. 총 건설비는 1조 원에 이른다. 신설한 정선 알판 경기장을 비롯해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등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건물이 5곳이나 된다. 전체 경기장 중 아직도 사후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건물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과 강릉 하키 센터,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3곳이다.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폐회식이 열릴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올림픽 플라자도 애물단지다. 635억 원을 들여 지은 뒤 딱 나흘만 쓰고 부분 철거할 예정이다. 하루 사용료가 무려 158억 원이나 되는 셈이다. 대회가 끝나면 3만 5천석 규모의 관중석은 5천석만 남기기로 했다. 7층짜리 본동 건물은 3층까지만 남긴다. 남은 자리에 공연장과 기념관을 만들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사후 관리비는 연간 40에서 50억으로 추산된다. 2017년 10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 올림픽 2달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마도 메가스포츠 시설 사후 활용이라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선 가리왕산의 슬로프 얘기를 잠깐 했죠. 5일 사용하려고 500년 된 수림을 밀어제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것이, 자, 앞으로 정선에 여기에는 곤돌라를 이용해서 관광지로 계속 개발할 겁니다 라는 당초의 약속인 복원을 하는, 복원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복원하겠다는 약속은 저 멀리 사라지고 지역사회에서는, 강원도에서는 그곳을 관광지로 계속적으로 존치시키려 합니다. 그 스토리는 이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부터 계속적으로 디베이트 됩니다. 논쟁이 되죠. 정선 알페인 경기장을 지자체는
존치 놔둬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강원도도 임도를 만들어서 계속 관광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나 정부는 우리 그러기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원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 스토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들 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후딱 만들더니 그 이후의 약속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다들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안 보이고 모두 다 빚만 남았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실태입니다. 이거는 2019년 올림픽이 끝난 지 약 1년 후에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거의 다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 첫 슬라이드, 거의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강원도에서 5 기구 단체 조직의 정부 모여서 자, 앞으로 5년 동안 4년 동안 모든 동계 스포츠는 강원도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